안녕하세요. 전기전자 기초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5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원 운동으로부터 유도된 삼각함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삼각함수로부터 주파수와 주기의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신호의 관점에서 정연파로 정의하여 교류 회로를 이해하고 정연파 회로 해석을 대수적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저에 대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교류 전원으로 사용되는 다상회로 중 대표적인 삼상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를 조금만 더 이어나가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류라고 하면은 다이렉트 커런트의 약자인 DC를 약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직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를 직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챕터 5에서 배워볼 내용은 교류입니다. 교류, 얼터너티브 커런트의 약자인 AC를 사용하고요. 이 교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입니다. 직류를 해석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수월할 수 있었지만 교류에서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펄스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서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맥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는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는 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나가면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교류 AC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파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구간이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이번에 배워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맥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펄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크기는 마이너스 부분이 없는 플러스 쪽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 교류, 맥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파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파수와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파수와 주기, 사인 함수의 정의, 그리고 신호의 주파수, 신호의 위상. 우선 교류는 전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이와 같은 사인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그리고 얼마만큼의 각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위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신호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신호를 주기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 반복되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1초 동안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와 주기에 있어서는 주기 신호를 먼저 보게 되면 구형파, 삼각파, 정형파들이 있습니다. 이 파형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신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번하는 파형을 얘기를 하고요. 삼각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진행이 돼서 삼각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형파는 사인 혹은 코사인파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파형을 정형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에 있어서는 진폭과 위상이 존재를 하고요. 주파수는 1초 동안 반복되는 신호의 횟수를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파수는 F라는 약어, 프리퀀시의 약어인 F를 사용하고 T분의 1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T는 여기에서 주기입니다. 주기는 밑에 나오죠. 주기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신호 중 한 신호의 시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 T는 F분의 1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인 함수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인, 코사인, 라디안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지게 되는데 우선 사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인파라고 하게 되면 밑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점 P가 원점으로부터 X축 좌표가 움직이는 거리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P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원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을 어떻게 이 원을 이용해서 사인파를 그릴 거냐? 우선 P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놓고요. 이 R이 이 반지름의 점이 쭉 가서 여기에 찍힙니다. 그리고 이 선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떠한 각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또 찍히게 되고요. 또 회전을 해서 요만큼의 각도가 이동을 하게 되면 P점은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점이 찍히고 또 다시 제일 끝쪽에 가면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원이 한 바퀴를 돌고 P점이 원을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거기를 전부 이어주는 이 선이 사인파가 됩니다. 저희가 원의 내각은 360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도 개념으로 했을 때 원은 360도로 나타내어 지고요.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2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는 어떤 얘기냐? 바로 라디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은 각도 세타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원 반지름을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고 표현됐을 때 이 반지름 R만큼 간 곳에 있는 사이각을 라디안 세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파와 코사인파, 라디안은 전부 다 한꺼번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점 P가 원점으로부터 X축 좌표가 움직이는 거리이고요. 코사인은 점 P가 원점으로부터 Y축 좌표가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라디안은 각도 세타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라디안은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어떠한 각 세타로 표현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전부 이어 보면은 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함수에 대한 방정식은 F 세타는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신호의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F로 표현되고요. 프리퀀시라고 읽게 됩니다. 위의 그림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점 P가 1초 동안 운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AC 전류는 60Hz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1초 동안 60번 회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원운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헤르츠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는 t라고 쓰고요. 그리고 period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주기는 점 P가 원 운동을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우선 제가 사인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런 파형에서 한 주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기 동안에 소요되는 시간을 점 P가 운동을 한 번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F는 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주기 T는 F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60Hz의 주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니까 60분의 1 그러면 0.01666 초가 됩니다. 그래서 60Hz의 한 주기는 0.01666 초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 그리고 각 속도가 같이 나오는데 각 주파수 요 W가 아니라 얘는 오메가로 읽습니다. 오메가는 1초 동안 원 위를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초 동안 원 위를 움직인 거리. 아까 자전거나 다른 파형에서 각 주파수는 1초 동안 원 위를 움직인 거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각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로 나타내고 F는 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T분의 2파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 헤르츠 혹은 라디안 세크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1초 동안 원 위를 움직인 거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X축, Y축으로 되어 있고 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떠한 점이 원을 그리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이동을 한 거리를 우리는 각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주파수. 그래서 오메가로 읽고 2파이 F로 나타나지게 되죠. 2파이 F, 오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원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아서 원 둘레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얘를 2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1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2파이 f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어떠한 점이 원을 반 바퀴만 돌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360도가 2파이였으면 180도는 그냥 파이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0도만큼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파수, 주기, 각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에 진폭입니다. 진폭은 신호의 크기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어떠한 사인파, 점으로 이루어진 사인파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인파에서 크기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일 끝점에 있는 이 부분까지를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진폭이다. 그래서 앰플리튜드의 약자인 A로 얘기를 하고 얘를 신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연파의 신호가 나오는데 정연파의 신호는 임의의 시간 t에서 진폭 A를 갖는 신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수식으로 풀면은 f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식을 보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를 제가 위에다 다시 한번 쓰고요. f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은 이렇게 보시죠. A는 지금 배웠던 진폭입니다. A는 진폭. 사인은 말 그대로 사인 파형, 이런 파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메가 t는 이 사인 파형이 이렇게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좁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아주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 주파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라는 부분은 위상인데 위상은 뒤에서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인파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파형으로 주기가 빠른 파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상을 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연파 신호는 f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많이 도출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입니다. 위상은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세타라고 읽습니다. 위상은 주파수 이동 발생하지 않음, 그리고 시간 이동을 발생하지 않고요. 위상각 세타에 따라 시간축이 이동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정형화된 사인파에서 위상이 빨라지면, 양의 위상이 되면 파형이 기존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음의 위상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늦게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위상은 진상이라고 하고요. 음의 위상은 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수업에 늦었을 때는 지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지각한다라고의 지상,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상 같은 경우에는 X축에서 먼저 출발한 부분, 그리고 지상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늦게 출발했을 때 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사인파는 AT,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내면 AM, 진폭에 대한 사인파, 그리고 각주파수, 시간에 따른 각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위상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진상이냐 지상이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빠르게 출발하냐 늦게 출발하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신호의 위상 중에 파장과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장, 얘는 람다라고 읽습니다. 파장은 사인파를 거리에 대해 표현한 거고, 한 주기 동안 움직인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는 사인파를 시간에 대해 표현한 거고요. 한 주기 동안 움직인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x, ft, 그리고 얘는 거리, 얘는 시간. 그래서 파장은 거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주기는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인파에 대한 진폭은 전부 동일하게 나타나지고 있죠. 람다도 주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파장은 거리이고 주기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파장과 주기,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는 c로 표현이 되고 3 곱하기 10의 8승 30만 km/s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파장과 주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의 속도 c는 시간분의 파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t는 t분의 1은 f로 표현할 수 있으니 f 람다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동일 시간 동안 신호가 더 빠르게 변화한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일 시간 동안 신호가 더 빠르게 변화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여기를 1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초 동안 위에 있는 A번, B번, C번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높은 주파수일수록 동일 시간 동안 신호가 더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5-1 신호원 전압이 V는 10 사인 3 곱하기 10의 8승 t 플러스 20도로 주어졌다. 이 신호의 전압의 크기와 각속도를 구하라.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은 f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a는 진폭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t가 각속도, 세타는 위상.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신호원의 전압의 크기는 A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는 전압의 크기는 (10이) 되고요. 그리고 각속도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죠? 각속도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3 곱하기 10의 8승,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